자, 오늘 2025년 이음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이번에 오늘 본 거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11번 정도까지는 단순 계산 문제들이라서 이거 만약 여기서 틀린 문제가 나왔으면 참 안타까운 거야. 뭐 틀면 안 돼. 여기서는 뭐 시간도 많이 줄였었어야 되고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거 틀린 학생들은 많이 반성해야 돼요.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반성하고 뭐 이런 계산 단순 계산 문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 12번부터 갈게요. 12번부터 이제 쭉 하나씩 쭉 풀어갈 건데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이음고등학교 문제를 좀 총평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킬러 완전 좀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었을 것만 같다라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좀 시간 압박만 없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단원 간의 연계성에 좀 치중해서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은 조금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았겠지만, 단원 바이 단원으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회차가 회독차가 한 3, 4회독 정도밖에 안 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 압박이나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등급 컷서는 좀 이음고등학교 1학년이 이번에 신설이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좀 평범한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본다면 80점대 초중반에서 조금 점수가 올라간다 80점대 중후반까지 1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렬의 기본적인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그 정의에 대한 얘기죠. 일단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하면 A라는 행렬을 A11, A12, A21, A2 행렬로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렬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지. 이건 교만하시지만 않으면 돼요. 11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등호가 들어갔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 빠르게 처리하는 게, 등호가 들어간 게 어디야? 주대각선이야, 주대각선. 주대각선은 무조건 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i가 j보다 큰 얘기는 이제 뭐가 더 큰 거야? 행이 더 큰 거죠. 행이,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큰 거니까 얘는 0이고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영인자라고 하는데, 영인자가 지금은 이제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이제 행렬에서 성분 3개 이상이 0이 되면 걔네들은 단 자기 행렬은 0이 아니지만 얘네들을 거듭제 곱하게 되면 무조건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렬의 성분이 특히 2 곱하기 2 행렬에서 3개 이상 0이 되면 이거는 보나마나 A제곱은 0행렬이 됩니다. 이건 명제인데, A제곱 이제 지금 봐봐요. 행렬이 지금 올해 처음이야. 올해 이제 새로 출현한 건데, 앞으로 행렬 문제는 향후 이제 4년, 5년이 지나면 분명히 이제 좀 진화하겠죠. 지금 아주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쉽게 나왔지만, 행렬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스킬들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A제곱이 0이면 A의 N승은 0이다라는 영행렬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행렬은 어떤 기역, 니은, 디귿의 그런 정의 문제를 할 때 실수와 조금은 다른 상황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A제곱이 0행렬이면 A의 N제곱은 0이라는 건 거의 명제입니다. 명제. 단 N은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다 뭐예요? 0인 거예요. 이거 계산하고 있으시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시간을 못 줄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선생님한테 딱 이거 보자마자 1 이런데 오래 걸리지도 않으면 머릿속에 이걸 쓰지도 않아. 근데 니네는 이제 이거를 막 뭐 하는 거야? 막 계산해보고 제곱된데 0이다. 세제곱이 0, 당연히 0이 새끼야. 계속해서 0이지.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요걸 알고 있으면 다 0이야. 그러면 A만 남잖아. 이 모든 성분하면 A잖아. 그럼 요거 3개 더하니까 4개 더하니까 답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넘어갔었어요. 여기까지 12번까지 푸는데 이제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13번 요 문제는 허근에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때 허근 부분은 조금 깊숙하게 대비를 해주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x의 3승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니까 요걸 이제 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니까
이거의 한 허근이니까 얘는 실근이죠. 그럼 허근에 해당되는 건 여기랑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오메가를 여기다 넣는 것과 여기다 넣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3승은 1이 되는 거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요거의 한 근이 오메가면 허근은 켤레로 다니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바도 근이 돼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 네 가지가 기본적이고 요게 나오면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거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왔죠. 쉽게 나왔는데 보면은 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는 난이도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3주기니까 3으로 나누는 거야, 거듭제곱을. 그럼 얘는 3으로 나누고 나면 99가 되고 하나가 남지. 그럼 분자는 1 더하기 오메가고 분모는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밑에는 1 더하기 오메가 위에 거는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통분하시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단항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단항식으로 바꾸게 되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넘기고 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고 1 더하기 오메가는 넘기고 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플러스로 바뀌고 오메가가 되는 거죠. 얘는 그거의 역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오메가고 얘는 오메가 분의 1인 거야. 그럼 여기서 통분하라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얘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i와 통분을 하는 i는 약간의 수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학은 기본적으로 스킬이 장착돼야 돼. 빠르게 풀 수 있어야만 마지막 문제 푸는 데에 대한 조금이라도 한 10초라도 20초라도 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막 이렇게 완전 그냥 정형화된 풀이로 계속 풀어가면은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요거 하나 오메가네. 그럼 역수네. 역수는 뭐야? 오메가 바잖아. 그러면은 근각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거를 뭐 통분하고 있거나 그럼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소지들은 있으니까 풀이 과정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수 x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기를 해요. 요거를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풀이는 달라야 돼. 본인이 이제 1등급을 원한다면 근데 봐봐. 절대값 x-1에 더하기 2의 절대값 x-3에 7입니다. 요 풀이는 좀 잘 들으세요. 이거 뭐 이렇게 맞춘 학생이든 맞추지 못한 학생이든지 간에 요 풀이는 선생님이 지금 풀이하는 대로 좀 풀어주는 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미적분 과정에 이런 거 들어갔었을 때 도움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대부분의 평민들은 어떻게 푸느냐면 나눕니다. 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x가 1과 3 사이인 경우, x가 뭐야 1, 3보다 크거나 이게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문제 풀고 해서 얘랑 같은 범위에서 얘랑 뭐 해서 뭐 합쳐가지고 이쁘게 딱 답이 나와. 내가 지금 그렇게 푼 건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당연히 저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배우지 못한 놈들, 배우지 못한 수학적인 평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풉니다. 수학적으로 해석학을 배우고 좀 뭔가 수학에 대해서 머리가 좀 트여 있고 수학적으로 난 좀 귀족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x가 여기 1이고 얘랑 얘를 경계점으로 하는 건 1과 뭐예요? 3이죠. 자 이게 y축이 가상의 y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는 왼쪽과 가운데와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세 가지로 나눠서 그리는데 이 7은 냅두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요 그래프는 어쨌든 뭐 절대값이 양수로 나오든 음수로 나오든 차수가 변하진 않지. 그럼 얘도 몇 차야? 1차고 얘도 몇 차야? 1차니까 이쪽 그래프, 이쪽 그래프가 전부 다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럼 경계점이 되는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나요? 산수 못하니까 틀면 알려주세요. 1,4예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뭐예요? 2가 되죠? 그럼 잘못 찍었네. 1,4니까 얘가 1,4 약간 위에 있어야죠. 4가 위에 있으니까 얘는 3, 얼마가 돼? 2가 됩니다. 요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그려져? 직선으로 그려지지. 왜냐면 어차피 뭐 직선으로 이어지니까 가운데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쪽 그래프랑 이쪽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데 기울기만 잘 생각하시면 돼. 이쪽은 얘도 음수로 나오고 얘도 음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만 생각해. 얘는 x가 마이너스 달고니까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2x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여기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일 거라는 거지.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다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절대값이 나와 있는 거는. 이쪽은 얘도 양수 달고 양수 달고니까 얘는 기울기가 3일 거라는 거야.
기울기가 3이라고. 기울기가 3. 얘도 기울기가 3. 자, 여기 뭐가 있어? 4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2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7이라는 그래프보다 어디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7은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어딘가가 y는 7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이건 노란색, 이거는 뭐야? 빨간색인데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이 노란색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원하는 거니까 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지. 여기. 여기에 무슨 좌표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 x좌표가 답인 거야. 여기에 x좌표. 즉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답이라고. 그럼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게 기울기라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가 4잖아. 4에서 여기 얼마만큼, 4에서 얼마만큼 올라갔어? 7이니까 3칸 올라갔지. 근데 기호가 3이니까 여기는 한 칸이야. 그러니까 1에서 한 칸만 옆으로 가면 되니까 여기 0이라고. 1에서 한 칸만 0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x의 범위가 0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보면은 숫자가 좀 더럽긴 하지만 2에서 어디로 올라갔어? 7로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5란 말이야. 5칸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는 몇 칸 가면 돼? 3분의 5칸 가면 되지. 왜? 기울기가 3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3에서 3분의 5만큼 간 거야. 3은 3분의 5니까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14.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거로 보니까 4점 몇이니까 답은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안 풀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하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거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로 나누는 건 중학교 과정에서는 유의미하지만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이거를 해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14번 잘 체크를 해두시고 공부하세요. 다음 15번. 뭐 간단한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인데 두 도시 A, B를 연결하는 도로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죠. 그림 그리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틀립니다. 두 도시 B, C를 연결하는 도시는 이제 N가지의 길이 있대. 쭉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3가지가 있고 얘는 몇 가지가 있다? N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맨 처음에 잡았어. 자, 지금 A 도시를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B를 거쳐서 B에서 C 도시를 갔다가 다시 B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가 60가지일 때 이게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A에서 이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이니까 고배 법칙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A에서 B를 가는 경우는 3가지고요. B에서 C를 가는 경우는 몇 가지? N가지인데 C에서 다시 B로 돌아와야 되잖아. 이때 조건이 뭐냐면 한 번 이용한 도로는 다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N가지로 갔지. 그러면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을 못 찾잖아. 그러니까는 n-1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까지가 된다. 그럼 n 곱하기 얼마야? n-1은 20이 되는 거죠. 전개하지 마시고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얼마니까 20이니까 n은 얼마예요? 5라고 써주시면 되지. 이걸 전개하면 안 돼. 전개하면은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부족한 애들은 전개한다고. 전개하면 넘기고 봐봐. 전개한 다음에 넘긴 다음에 뭔 줄 아는지 알아? 얘기한 다음에 곱해서 뭐가 되는 20이 좀 전에 곱해서 20이 되는 니네가 찾았을 거 아니야. 거기서 그 과정을 다시 하고 있다고. 그 의미 없어. 연속한 수의 곱들. 20, 60, 이런 숫자는 친숙한 숫자나 경우의 수를 조금이라도 풀어봤으면 이게 안 돼 있으면 학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더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A, B에 대해서 2차 방식 요구해가 1 또는 4다. 딱 보자마자 근각의수의 관계. 1이고 하나는 뭐야? 4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A-2가 되는 거고. 두 근을 뭐하면? 곱하면 근각의수의 관계에서 A분의 C니까 2분의 B-2가 됩니다. 자, 이러면 A-2는 넘겨놓으면 10이니까 A-2는 10이 되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도 B-2는 8이 됩니다. 그래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럼 요거에 이제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X 마이너스 이제 그대로 집어넣죠. 12는 뭐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놉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거라서 X-2가 뭐 마이너스 10과 14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연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뭐 프리 강의 영상을 뭐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시험 끝나면 다 PC방 가서 놀기 바쁘니까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그 들을 한 명을 위해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이죠. 부등식의 그래프는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로 부등식은 뾰족한 부위. 그래서 얘 꼭지점의 좌표는 12,0입니다. 12,0.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기울기는 이쪽도 1이고 이쪽도 마이너스 1이에요. 한 칸 갈 때 한 칸 간다는 거예요. 근데 10보다 뭐하다? 작다. 아까 얘기했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칸 갔잖아. 그럼 얘 10칸 가야 돼. 10칸 가니까 얘 몇이야? 22. 얘도 뭐야? 10칸 갔잖아. 그러니까 얘도 10칸 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2지. 그러니까 x가 2부터 해서 어디까지라는 거야? 22까지라는 거야. 그럼 원래는 1까지 있었으면 22개잖아. 한 개 빠졌으니까 21개다 이런 얘기지. 다음.
내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17번이다. 17번 풀이를 어떤 식으로 해줄까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수학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수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다 너네 같은 애들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냥 답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막 수학을 심도 있게 공부해서 막 영인자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고민하는 애들도 있을 테니, 요거를 그래도 정말 행렬의 그 대학교 가면 이제 행렬을 되게 깊숙하게 배우는 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행렬에 대해서 정말로 좀 심도 있게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풀이 강의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답은 쉽습니다. 답은 그냥 풀면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이음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의 이제 시험지를 봤더니 이 새끼가 이게 답은 맞았는데, 와, 이거는 뭐 향후 2년간의 운을 다 썼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풀어서 맞췄더라고. 관장이야. 뭐 답이야 맞았으니까 뭐 좋겠지 하고 지금 PC방 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일단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우리가 행렬에서 a제곱 마이너스 뭐 2a 마이너스 3e는 0 이렇게 돼 있는 뭐 행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행렬이야.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본다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원래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거든. 그 이유는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행렬에서는 다르거든. 그래서 함부로 인수분해하면 안 돼. 인수분해는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건 인수분해할 수 있지. 왜? 단위 행렬과 a의 친인척 관계로 돼 있으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a라는 행렬과 어떤 행렬이 만약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면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a의 친인척과 단위 행렬로 들어가 있으면 된다. 역행렬은 빠졌기 때문에 역행렬 설명은 안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는 단위 행렬과 a라는 행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건 괜찮아. 인수분해하는 건 어떻게 돼? a-3이 a 플러스 2는 영행렬이에요. 이건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나면 이제 애들이 막 쓰고 싶은 게 뭐야, 우리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잖아. 그래서 a가 뭐 또는 3, 2 또는 a가 뭐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여기가 잘못된 거야. 자, 이거는 괜찮아. 여기서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a, b는 ba가 여기서 뭐 하기 때문에 됐다. 엄밀히 따지면 a 곱하기 2는 2 곱하기 a라는 단위 행렬이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 근데 이건 안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인자야.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게 영인자야. 영인자 개념. 그러니까 이게 교과 과정을 넘어가냐 교과 과정이냐라는 건 되게 애매해. 그 내가 말했잖아. 행렬은 올해 문제가 제일 쉬울 거라고. 내년, 내후년, 뭐 이제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뭐 현재 지금 뭐 보는 이 영상을 우연하게 보는 중학생들, 만약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됐었을 때는 영인자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나의 예상이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나는 애매한 거야. 고민스러운 거야. 이거를 넣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풀이 강의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넣지 말고 그냥 풀이 강의를 해야 되는지. 할게. 영인자라는 건 뭐냐면, 행렬이 일반 실수 계산이랑 다른 점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환 법칙이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게 뭐랑 다른 거야? 잘 봐. 이게 실수 계산, 실수랑 행렬에서 다른 게 있는데, 실수 계산에서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런데 행렬에서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어때요? 다르죠. 이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지. 아마 이번 시험에 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게 된다니까. 여기서는 행렬이 무조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지, 성립할 때도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야. 여기서 성립한다니까. 두 번째, 실수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행렬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실수와 행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즉, 어떤 행렬 두 개를 곱했었을 때 뭐가 돼? 0행렬이 된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행렬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행렬 문제 할 때 A가 뭐 나왔었냐면, 내 기억 맞나? 0001 이렇게 나왔었나요?
여기 나왔었을 거야. 이런 게 대표적인 거야. 이런 게 영인자라고 하는데 얘는 A는 뭐가 아니에요. A라는 행렬은 분명히 뭐는 아니죠. 영행렬은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두 번 곱해봐. 그 두 번 곱하면 뭐가 되냐. 영행렬이 나오지. 그럼 A를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영행렬이 나오니까 A는 0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영인자야.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었을 때 반드시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0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한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각설하고 더 궁금한 거 학원 등록해서 다녀. 유씨 뭐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어머님들도 보신다 그랬는데 이거 봐봐. 근데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성립할 때라고 하면 진짜 진심적인 풀이, 진짜 풀이는 BA 곱하기 내 이렇게 풀어준 거 말고 다르게 그냥 풀어주는 그런 선생님들은 다 잘못된 거야. B 곱하기 A는 A라는 행렬이야. 지금 이게 성립할 때 A 더하기 A 제곱의 모든 성분을 모르고 하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A를 넘긴다고. 넘기면 BA 곱하기 마이너스 A는 영행렬이지. 그럼 A로 끄집어내도 돼, 안 돼? 된다고. 이거 우리 무슨 법칙은 성립해? 분배 법칙은 성립하잖아. 결합이라니. 분배 법칙은 성립하잖아. 행렬에서. 그럼 B 마이너스 여기는 2란 말이지. 이게 영행렬이야. 그러면 봐봐. 이거 곱하기 이게 뭐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B가 뭐야? 2인가? 두 번째. A가 뭔가? 0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연찮게 얘가 나온 거야. 때려 넣은 거지. 이씨 뭐지? 이렇게 성립하면 이거 2 아니야? 이러면서. 그럼 얘가 1101인데 00인데 1100인데 그래서 A 더하기 A 제곱이니까 얘는 A는 뭐야? 2잖아. A 제곱도 2잖아. 어차피 2 두 번 곱한 거니까 그럼 2잖아. 그럼 얘는 뭐야? 모든 성분이 하면 4 아니야? 그때 맞은 거야. 문제 설계가 좀 그래. 어쨌든 나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나 이게 킬러야. 근데 애들이 맞춘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괜찮은데요? 교만한 새끼들. B는 2고 A는 0이잖아. 세 번째가 있어. 뭐야? B도 뭐가 아니고 2가 아니고 and A도 뭐가 아닌 0이 아닌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를 따졌었어야 돼. 그랬었을 때 얘네 이러면서 답을 맞은 사람은 100점.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얘만 따진 거야. 운이 좋은 거야. 나는 내가 선생이었으면 여길래 사실은. 근데 이게 교과 과정은 내가 말했잖아. 애매하다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영인자는 안 나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애들이 영인자의 존재도 모를 수도 있어. 영인자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일할 수도 있다고. 어쨌든 요근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근교는 B가 2니까 여기 보면 얘가 A가 뭐야? 1이고 D가 뭐야? 1이고 C는 뭐야? 0이고 B는 뭐야? 0이야. B가 2면 그러면 A라는 행렬이 자연스럽게 A, D는 1, 1이고 지금 얘랑 얘의 컨디션이 얘랑 얘만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랑 위치 바꾸면 0, 0이니까 A가 이렇게 되고 A 더하기 A의 뭐는 제곱은 단위 행렬 제곱이니까 2가 돼서 2, 0, 0, 2가 되니까 모든 성분합은 4가 된 거야. 그런데 A가 만약에 무슨 행렬이면 0행렬이 되면 이 식은 성립하지. 얘가 0행렬이고 0행렬이고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성립하지. 근데 모든 성분이 0이니까 어차피 모든 성분합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최대값에서 탈락이 된 거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처음에 안 간 거지.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있어. 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0인자인데 B도 2가 아니고 A도 뭐가 아니어야 돼? 영행렬이 아닌 요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 직접 저걸 만들어야 돼. BA라는 거. BA가 뭐죠? AB, CD 라고 할 뻔. 다시 A, C, B, D 그 다음에 A는 뭐야? A, D, B, C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게 이제 뭐가 된 거야? A, B, C, D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이 조건은 아닌데 요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주는 A, B, C가 있다면 이거보다 값이 크면 걔가 최대야. 그래서 곱해봐 일단은. 그럼 A제곱 더하기 뭐야? C제곱이 뭡니까? A죠. 이거 곱하면
AB 더하기 CD가 뭐야? B입니다. 요것도 요렇게 곱하면은 AB 더하기 CD가 뭐야? C가 돼서 얘랑 같다라는 결론. B랑 C는 같아야 돼. 그럼 얘랑 하면은 B의 제곱 더하기 뭐야? D의 제곱이 뭐가 돼?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D는 얘랑 얘가 아니더라도 아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 뭐였어? A는 0이 아니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A, B, C, D 중에서 최대값이 나오면 답은 4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A, B, C, D는 0 이상 이하의 뭐다? 정수다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 상황이 사라지는데 사실 요걸 보시면 보세요. 얘가 아니어야 되잖아. 얘가 아니어야 돼. 지금 이 세 번째 조건은 얘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C가 모여서는 안 돼. 얘가 0이어서는 안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만약에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뭐 아니면 뭐야? 1 아니면 2야.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1이 모이거나 A거나 A제곱 더하기 2가 모이거나 A면 되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쑥 넘겨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이지. 요거는 옆에서 볼까? 밑에다. 요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이지. 이거 근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안 나오지. 나오진 않는데 뭐로는 어디에서는 나올 수 있어. 허수 조건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수라는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허수가 나오게 되면 걔가 0인지한 거야. A제곱 더하기 뭐야? 여기 만약에 이게 뭐 들어갔어? 2 들어가봐. 그럼 얼마야? A제곱 더하기 4는 뭐야?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0인 거야. 그럼 얘도 뭐야? 허근이 나온다니까? 그 나오는 두 개가 바로 뭐야? 0인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돼 이게.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왜?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0이라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필연적으로 얘가 모여도 안 되네? 1이어도 안 되고 모여도 안 돼. 2여도 안 되니까 요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거야. 0인자가 없어서 이 케이스가 아니라 이 조건 때문에 요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C가 뭐야? 빵! C가 빵이면 A제곱이 뭐야? A잖아. 그럼 A는 뭐 아니면 뭐야? 1 아니면 0이지. 1 아니면 뭐야? 0이지. 그러니까 이게 C가 빵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A제곱이 뭐야? A니까 A는 모이거나 1이거나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잖아. 이게 0인 게 요거였고 이게 1인 게 요거였어요. 요거 나오게 되면 똑같이 이제 A도 B가 2면 A도 똑같이 2 나오거든. A도 2 나오거든. 요거잖아. 요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요 조건 때문에 0인자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0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증명하고 나서 요거라고 했을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고민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행렬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1들은 이 시간 이후에 대학교에서 어떤 특정한 과를 가서 특정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면 행렬은 앞으로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요걸로 이제 끝나는 거지만 앞으로 지금 이제 고1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 요 영인자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두셔야 나중에 조금 상성 문제라든지 행렬 자체가 어렵게 나올 때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괜히 5.1점이 아닌 거야. 다른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 봐봐. 그래서 0.2점 차이 크잖아. 맞잖아. 커 내신에서는. 괜히 5점 넘어가는 문제가 아닌 거야. 5.2점. 5.3. 하늘 그래. 다음. 뭐 도락시 무섭게 생겼어. 18번. 혜연이네 현관문 도어락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 비밀번호의 개수가 n 곱하기 6팩이래요. 왜 n 곱하기 6팩? 근데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해. 현관문의 비밀번호는 6자리야.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문자를 그러니까 다 다른 거 사용한다는 거죠. 같은 숫자 다른 문자 다 사용한다는 거야.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도어락 여기다 그렇게 1, 2, 3, 4, 5, 6, 7, 8, 9, 0 이거 뭐야? 샵별이야? 별샵이야. 별샵.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6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띠띠띠띠띠 이렇게 특수 문자는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1개 이상 포함되니까 1개 포함될 수도 있고 2개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네. 1개 포함된 거랑 2개 포함된 거 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귀찮은 거야. 왜? 안 포함된 거 빼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사건을 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여사건인 거지. 적어도라는 말이 있다. 뭐뭐 이상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여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특수문자가 만약에 조건이 강력하다고 친다면 특수문자가 몇 개 포함될 수 있어. 0개 포함될 수도 있고 1개 포함될 수도 있고 2개 포함될 수도 있는데 요거랑 요거를 구할 바에는 남은 사건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래서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는 뭐야? 몇 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2개 선택해서, 6개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12P 6입니다. 여기서 뭐를 빼면 돼? 요거 빼고, 그럼 몇이야? 10P 6을 빼면 답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달라는 거지. 그럼 여기랑 여기에 뭐가 있나 봐. 6팩이 공통으로 있나 봐. 그걸 빼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뭘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쉽게 나오긴 하는데 다 이렇게 했겠지. 12, 11, 10, 9, 8, 7, 6개 빼기 10, 9, 8, 7, 6, 5 이렇게 했겠지.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6팩토리얼이라는 건 6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공통인수 중에 분명히 6팩이 있는 거지. 그거를 빼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나머지 애들만 여기다 집어넣어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6팩에 관련된 애들을 지금 빼면 일단은 1987이랑 1987은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게 또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얘는 요거랑 요거랑 빼고 나면 뭐 남아? 2 곱하기 뭐만 남아? 11만 남는 거고 2 곱하기 11만 남는 거고 얘는 5만 남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여기서 지금 뭐 없어진 거야? 10, 9, 8, 7, 6이 이제 바깥으로 동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6팩만 끌어내는 거야. 여기 6 찾았지? 5 찾아. 6 찾았어. 5 찾아. 5 찾으면 얘 뭐야? 2 곱하기 5잖아. 5 일로 줘. 2는 일로 들어가. 그럼 되잖아. 일단 얘가 얼마야? 얼마지? 17? 다시 써볼게. 17 곱하기 자 여기에다가 6팩을 이제 갖고 오고 나머지 이제 뭐가 나온지 가운데다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이야. 그럼 여기서 뭐야? 6은 일로 들어갔잖아. 5는 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2는 여기다 써주라고. 그 다음에 5 찾아 4 찾아야 되지. 얘가 이제 몇이야? 2 곱하기 4잖아. 4는 여기로 들어와. 그럼 2는 여기로 들어가. 그러면 5, 4, 6, 5, 4 했잖아. 뭐 찾아야 돼? 여기 있잖아. 3 곱하기 3이잖아. 그럼 3은 여기로 와. 그럼 3은 여기로 들어가. 됐잖아. 그러면 3까지 찾았지. 그 다음 몇 남았어? 2, 1만 더 찾으면 되겠네? 네, 맞죠? 다시. 4 찾았고, 6 찾았고, 5 찾았고, 3 찾았고, 2만 더, 2 괜히 들어갔다, 하나 다시 나와. 다시. 그럼 2 곱하기 3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7은 요 안으로 들어가줘야죠. 이렇게. 7은 뭐 가질 데가 없으니까. 무슨 말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다 써놨잖아. 6, 5, 4, 3, 2, 1. 그러면 2, 3, 7 남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곱하시면 돼요. 답이 뭐야? 714였나? 아마 나올 거야. 그건 계산, 산수 약하다고 말씀드렸어. 아까는 산수 잘했는데 지금 산수 못할 것 같아. 714 맞대요. 자, 그 다음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2점 마이너스 2,6 뭐 이렇게 지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문제에서 요 부등식의 해가 요거일 때 두 등식 요거 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거 막 fx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럼 그래프를 왜 줬겠니? 그래프를 준 이유가 뭐겠어? 지금 문제에서 봐봐. fx가 0보다 작다의 해는 뭐야?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여기잖아. 여기 밑에잖아. x가 마이너스 2부터 해서 어디까지라는 얘기고 6까지라는 얘기고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여기랑 여기잖아. 그래프에서 그래야지. x가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x가 6보다는 커. 지금 요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요거의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여기에다가 x자리에다 요것만 들어간 거지. 작거나 같으니까 위에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위에다 들어가면 이제 2분의 얼마야? k-x가 뭐야? 마이너스 2부터 해서 6까지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원식을 찾는 거는 시간을 죽이는 짓이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4고 얘는 뭐야? k 마이너스 x 12 양변에 2 곱했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이제 k를 뭐 해야 돼? x 마이너스 k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곱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로 가서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뭐야? 4입니다. 그러니까 x가 되고 얘는 이제 뭐야? k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는 양변에 k를 더하니까 k 마이너스 12가 돼버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의 해가 얘라는 거지. 그러면 k 마이너스 12랑 누구랑 같아야 돼?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k 플러스 4는 누구랑 같아야 돼? k제곱 더하기 4랑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고민을 해. 어떤 고민을 하냐? 나는 이제 항상 그러거든. 시험범위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면은 이게 다 나왔나? 이게 모든 그 컨텐츠들이 다 나왔나? 근데 내가 여기까지 문제를 이제 아까
쭉 보면서 아 이거 왜 공통근이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통근이 이제 여기 나온 거야. 요거와 요거의 무슨 근이 답이야? 공통근이 답이야, 공통근이. 왜냐면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얘를 계산하면 얘는 4, 4 지워지니까 K는 못 도는 뭐예요? 0 또는 1입니다. 맞죠?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넘기고 나면은 K제곱 마이너스 몇 K야? 5K. 넘기고 나면은 플러스 4는 0이죠. 그래서 여기는 K는 1 또는 4가 나오죠. 이때 공통근이 이제 1이라는 거지. 요 정도 이제 공통근이 나온 거야. 그럼 K가 이제 뭐라는 거 알았어? 1하는 거 알았어. 그럼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F의 X-2가 0보다 큰 거의 해가 요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있어. FX 구하지 말고.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X-2 집어넣는 거야. 그럼 X-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큰 거니까 두 모만 빠지면 되잖아. X-2가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는, 두 모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답은 뭐야?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8보다 크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답은 8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서답형.